네, 강프로입니다. 자, KB금융부입니다. 자, KB금융을 포함해서 금융 지주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강합니다. 자, 다들 아실 겁니다. 1월 말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 단에서 발표를 했죠. 근데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총선전이 아니었느냐,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뭐 별다른 내용도 없었고 뭐 특별하게 오히려 실명 매물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목을 받았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금융지주사.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 이익은 탄탄하고, 그렇죠. 고정적인 이익 규모는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조금 부족한,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구분지어야 될 게 현대차, 기아차는 고가 돌파를 못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그런데 금융 지주사들은 고가 돌파를 했죠.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주주 환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기차는 상속을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금융, KB금융 이쪽은 상속을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주들의 이익과 대주주의 이익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의 이익도 같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미국의 움직임과 같습니다. 미국은 상속 개념이 없죠. 물론 있죠. 있긴 있는데 대를 이어서 기업을 물려준다 이런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분은요. 하명주 하나금융지주의 회장님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쭉 볼게요. 경력. 자, 1980년도에 서울은행에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점장을 거쳐서 쭉 거쳐서 본부장 거치고 부행장 그리고 은행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그룹의 회장님이 됐죠. 자, 처음부터 입사를 해서 쭉 올라온 그런 케이스예요. 금융지주사든 상속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책임 경영. 그렇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나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따져봐라. 그러면 금융지주회사예요. 자,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금융지주,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이 잇따르고 있다. 은행주가 올 들어서 우상향하고 금융지주마다 주주 환원 확대를 공언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책임 경영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밑에 내리시면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최근 자사주 보유분을 3만 주까지 늘렸다. 4억 4천만 원 규모다. 이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매입한 거에서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쵸. 뭐 스톡옵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밑에 보면 최근 증권업 진출을 공언한 우리금융은행 기업금융 확대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상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쪽은 뭘 하죠? 물적 분할을 하죠. 이쪽에 가장 특화된 기업이 어디예요? LG예요. LG. 이름만 들어도 구씨 딱 생각이 나죠. 삼성, 그쵸? 이씨,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는 이 구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내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원래 잘했다. 그런 부분을 자사주 매입과 함께 배당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5%대 배당을 유지하고 있죠. 자,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배당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것 같은데 보세요. 5.6%죠. 근데 22년도에는 배당이 오히려 6%에서 5%대로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면 뭐가 생각이 드나요? 22년보다 23년도 금리가 더 높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이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 더 나아가서 소각까지 진행을 했을 때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강세 구간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뭔가 좀 규제 산업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체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그쵸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2009년도에도 가격대는 6만 원대였고요. 지금은 8만 원대입니다. 근데 6만 원대를 다시 돌파한 게 거의 한 8년 그 정도 만이에요. 근데 또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죠. 그리고 조정받았고 이번에 또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체질 변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디서 봅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매매 차익과 배당에 대해서 전략을 두 가지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내용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배당은 지금보다 뭐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정도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막 10%씩 20%씩 배당 주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배당을 5에서 6% 정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주가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실적 안 좋아. 그런데 150조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회복하고 있죠. 주주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정부 단에서 약간 조금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상법 개정이나 그런 부분을 맞춰줬으면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뭐 맞는 종목에 찾아가면 되니까 일단 그 금투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뭐 금투세가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체 그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뭐 금투세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은 맞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죠?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은 금융주들은 애초에 진행하고 있었고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것. 무조건. 그렇죠? 배당이 늘어나. 그러면 배당만큼 주가가 덜 올라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말에 배당락 했을 때 그 배당락 지수 빠집니다. 왜? 기업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만큼의 밸류에이션 조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락일이라고 연말에 있죠. 근데 배당락일을 3개월마다 분기마다 합니다. 그렇죠? 분기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금을 계속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타점에 대한 이해, 그 원리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자 여기 KB금융의 단기 그리고 배당 전략입니다. 배당은 연간 5에서 6% 정도가 꾸준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차익을 얻기 위한 그쵸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단기 전략은 원래 저는 2주 기간으로 잡는데 금융주는 짧으면 2주, 길면 3개월까지 보면서 배당까지 함께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때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철저하게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세 구조는 무조건 단기 가격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눌렸을 때 그쵸 조정 없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눌렸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KB금융 그쵸 단기 배당 전략 받아가서 다 공부하시고요. 무엇보다 KB금융의 실시간 타점 얼마에 매수해서 내가 조정 구간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쵸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KB 자 K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KB금융의 단기 배당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적인 사항은 그거예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배당을 주면서도 불구하고요. 이 내용에서 우리는 어느 타점에 의해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최근에 전기 관련주가 강하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반도체 종목군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어때요? 매수, 매도 75%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들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최근에 강세 종목군들은 다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을 받아볼 수 있는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 일진전기, 그쵸? 이런 식인데 일진전기는 아까 전에 보셨고요. 대원전선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종목군이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도 계속해서 강세 종목, 즉 신고가 종목, 내가 매매를 하면
주도주가 됩니다. 왜? 돈이 들어오는 쪽으로 공략을 하니까. 물론 시차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꾸준하게 내가 매매하는 구조, 즉 강세 종목군으로 내가 맞춰간다면 수익은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신고가 종목을 하고, 그리고 배당을 왜 지금 강한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군들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